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요양시설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확진되는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최근 한 명이 확진됐는데요. 광주시가 감염 취약시설 등에 대해서 선제적 진단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확인된 부산시 기장군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입원 환자와 종사자 등 병원 내 확진자 49명 가운데 44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입니다. 특히 확진자 가운데 2명은 델타 변이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 김해와 충남 논산의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도 확진자 상당수가 백신 접종 완료자입니다. 광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광주의 한 요양병원 종사자 역시 지난 5월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도 요양시설에서의 돌파 감염이 잇따르자 감염 확산에 대한 종사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90% 이상 대부분 다 맞았다고 하더라도 어찌됐건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복귀 전에 코로나 검사를 시행을 하고 또 음성이 확인되면 병원에 복귀하는 걸 원칙으로 해가지고 좀 그렇게 시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광주시는 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진단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진단검사에서 제외했던 백신 접종 완료자도 검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기존에 시행 중인 주기적 선제검사와 별도로 추가로 진행되며 접종 완료자도 포함하여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속에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요양시설 내 돌파 감염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어제부터 광주와 전남에서 신규 확진자 40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남은 여수에서 일가족 6명이 확진되는 등 확진자 10명이 나왔고 목포에서도 외국인 선원 등 8명이 확진돼 모두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에서는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의 종사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13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의 의료진 등 종사자 45명을 긴급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학동 재개발 현장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은 과도하게 쌓아올린 흙더미에서 이루어진 무리한 해체 방식이라는 중앙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이 이 같은 해체 방식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해체 공사 과정에서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시 학동 5층 건축물 붕괴 사고.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무리한 해체 방식이 사고 원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조사위가 2달 동안 조사한 결과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철거하기로 한 해체 순서를 지키지 않은 채 철거가 진행되다 보니 3층 높이 10m 이상으로 과도하게 쌓아올린 흙더미 압력이 1층 바닥판을 붕괴시켰고 이후 지하층으로 토사가 밀려들어 하중이 건물 기둥과 도로 쪽 벽체까지 전달돼 결국 건물 붕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체 계획서에는 지하층의 흙 되메우기 등 건물 보강 방안이 담겨야 했지만 누락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직후 재하도급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철거공사 재하도에 관해서는 한솔 기업과 계약 외에는 저희는 재하도를 준 적이 없습니다. 법에 위배가 되기도 하고. 조사 결과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면서 공사비가 당초의 16%로 줄었고 현대산업개발 측은 부실한 해체 공사를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이런 해체 공사 공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전체 과정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관련 정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위는 이번 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체 공사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5.18 관련 사자 명예훼손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어제 항소심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줄곧 불출석을 고수하다 재판부가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하자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재판부가 어제 전씨 측 증인 일부를 채택하면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두환 씨가 탄 검정 승용차가 광주 지방법원 안으로 들어섭니다.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린 전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하시니까 광주 시민분들한테 유가족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어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전 씨가 광주 법정에 선 건 지난해 1심 선고 이후 9개월 만이고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뒤로는 처음입니다. 줄곧 불출석을 고수하다 불이익을 주겠다는 재판부 경고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전 씨 측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줄곧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5.18 당시 헬기 조종사 9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현장 검증도 요구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익이 없다며 현장 검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1심에서 이미 진술한 증인 등을 제외하고 조종사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회고록의 편집과 집필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민정기 전 비서관도 증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고소인인 5.18 단체 등은 헬기 사격의 존재 여부는 1심 재판을 통해 이미 입증됐다고 강조합니다. 사실상 또 1심 판결문만 해서 117페이지에 이릅니다. 사실 밝혀질 진실은 다 밝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재현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전두환 씨 5.18 사자 명예훼손 항소심의 4번째 공판인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전두환 씨의 형사재판 1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군 지휘관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9년 11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 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5.18 당시 육군 제1 항공여단장이었던 송진원 전 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5.18 기념재단 등은 송 씨가 80년 5월 26일 광주를 방문해 이튿날 부대에 복귀한 사실이 군 기록에 남아있는데도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며 지난해 11월 송 씨를 고발했습니다. 광주 고등검찰정사안에서 수사관이 흉기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쯤 광주 고검 청사 8층 복도에서 검찰 수사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 수사관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반입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복더위의 끝을 알리는 말복입니다. 오늘부터는 심한 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는데요. 한낮 기온 광주와 여수가 어제보다 2도가량 내려가겠고요. 습도가 높지 않아서 체감온도 또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도 곳곳에 이렇게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 계속해서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소나기 예보 들어있습니다. 오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채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총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70mm로 지역별로 강우량의 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밤부터 내륙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낮긴 하지만 담양과 화순 32도까지 올라 여전히 덥겠습니다. 광양이나 최고 기온 31도, 순천 33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1도, 강진과 해남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은데요. 모레는 남해안 지역에,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전 지역에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6 여수세계선 박람회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되는 등 정부 공인 국제행사로 치러집니다. 이에 따라 전남 도와 여수시는 조직위원회 구성과 콘텐츠 개발, 국내외 홍보 등 연차별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나섭니다. 2026 여수세계선 박람회는 오는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돌산 진모지구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를 주제로 열립니다. 전라남도는 환영 입장문을 통해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남이 세계적 선백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립미술관이 지난 3월 개관을 기념해서 진행한 특별 전시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가 누적 관람객 4만 명을 기록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도립미술관은 광양과 인근 순천 지역 방문율이 높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 방문객들이 많이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고 이건희 회장의 유품 기증 특별전을 비롯해서 수목 비엔날레 연계 전시인 소전 손재형 전시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